여러분, 지금 우리는 띵띵띵 트레드강이 악랄한 사회주의 말살 책당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을 더 잘 받들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내가 운다니까. 내가 울면서 목소리도 울리라. 아니 지금 생각 난다고.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한에서 기동예술선전대원 또 그리고 방송원으로 활동하다 동생과 함께 2004년 대한민국으로 입국한 성지영입니다. 현재는 성지영 소통TV라는 자그마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요. 청소년들 통일 강사로 프리랜서 강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네, 북한은 중앙에서부터 지방 말단까지 사람들에게 보너스를 안 주잖아요. 그래서 당의 정책을 알리고 당의 그 정책을 관철하는데 사람들을 북돋아주는 기동예술선전대라는 직속 부서가 있고 또 공기업에는 방송원이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에게 열감적으로 열성적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을 사로잡아 북돋아주는 거. 당의 나팔수라고 하는 기동예술선전대원으로 제가 한 5년간 근무를 했었고 선전선동부 거기서 이제 순급에서 방송원으로 이제 1년간 활동을 하다가 대한민국에 오게 됐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해하시기 좀 쉽게 하시려면 북한은 이제 중앙 아나운서부터 지방 말단 방송원까지 다 방송원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아나운서 이렇게 말을 하는데 저희는 보도원은 아니고요. 선전선동 프로파간다에 가까운 그런 직책으로 일을 했었습니다. 문서라고 해서 중앙에서 내려오는 문서도 있고요. 뼈라고 하는데 기밀문서라고 해서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이라고 해서 내려오는 것도 있고 대부분 다 노동신문 일면에 실리는 거기서 저희가 뼈를 추리고 거기다 살을 붙이는 거죠. 그리고 그걸 선전비서나 직맹위원장이나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러면 야, 이 부분에다가 이런 단어를 써라. 여기다가 약간 뭘 좀 더 넣어줘라. 요즘 당의 목소리는 이런 쪽이다. 여기다는 강을 줘라. 이렇게 조금 약간 컨펌을 줍니다. 하지만 대부분 저희가 다 기본으로 써서 그리고 현장에 나갈 때는 저희가 그걸 완전히 통달을 해서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송실이나 방송차에서 할 때는 대본을 보고 해도 괜찮습니다. 보고 할 때는 괜찮지만 현장에 나가서 할 때는 암송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그걸 2페이지 된다, 3페이지 된다를 완전히 암송을 합니다. 그리고 기동예술선전대랑 또 같이 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송 한 번 하고는 기동예술선전대는 거기다 나팔 빵빵 불었다 대고 또 저희가 방송을 한 번 하고는 또 나팔 불었다 대고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요. 또 기동예술선전대 안에 메가폰수라고 있어요. 그래서 둘이서 연속으로 같이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딸리거든요. 당이 결심하면 우리는 한다라는 당의 골을 높이 받들고 먼저 소두를 떼요. 그러면 기동예술선전대 속에 메가폰수도 같이 걔네도 해요. 여러분 지금 현장에서는 중성의 북소리 둥둥 울리며 이런 식으로 해요. 그럼 또 다음에 제가 이어서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30분을 해야 돼요. 배호흡을 딱 잡고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거든요. 하지만 근데 이춘희 아나운서나 이런 중앙 최성원 아나운서 이런 중앙 방송원들은 사실은 배호흡은 지고 하지만 우리보다 데시벨이라고 하나 그 액센트가 좀 낮아요. 조선노동당 정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이렇게 따박따박은 하지만 약간 저희보다 목소리 톤이 낮아도 돼요. 근데 저희는 약간 진짜 완전 배힘으로 해야 되고 현장에 나가면 마이크도 안 좋고 일단 호흡이 좋아야 되고 소리가 볼륨도 커야 되고 강약, 중강약도 분명해야 되고 세야 됩니다. 그래야 온 벌판에, 온 공장에 울려 퍼지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대접은 제일 못 받으면서 제일 방송원 중에서 말단이면서 제일 고생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특히 저희는 이춘희보다는 최성원 아나운서의 말을 많이 저희가 모델로 삼았어요. 장군님께서는 오늘도 현지지도의 길을 걸어 나가십니다. 그러니까 저희 방송원들은 그렇게 해야 돼요. 바다보다 깊고 하늘보다 높은 우리 수령님의 사랑은 정말 끝이 없으십니다. 이런 식으로 약간 근데 호흡을 마지막까지 잡아야 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그걸 이제 저희가 기량 발표할 때 최성원 아나운서의 멘트를 해봐라. 우리 영화에서 나오던 그 어떤 걸 해봐라. 2달에 한 번씩 저희 기량 발표회를 계속 하거든요. 방송원들끼리 경쟁을 시켜가지고 기량이 낮으면 이제 그 비판도 들어가고 잘라버릴 수도 있고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양에 있는 보도원들은 김일성 종합대학이나 그런 대학에 영화, 연극, 학부라는 게 있어요. 근데 이제 지방 같은 데는 기본적으로 조직생활이라든지 그리고 아버지 엄마의 출시 성분도 살짝 보는 데도 있지만 말단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거 안 봐요. 화술을 얼마나 잘하는가. 사실 저희는 간부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는 쟤네는 사무직이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저희는 반사무직이라고 해서 절반은 사무직처럼 사무실에서 일하고 절반은 노동자처럼 일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는 반유급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저희는 노동자예요. 근데 방송원이다 보니까 선전선동부 방송실에서 방송을 하게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사무직으로 보일 뿐이지 저희는 사실
근데 노동자하고 똑같아요. 뭐 아무런 혜택 그런 거 없어요. 아침에 사람들이 출퇴근할 때 사람들 마음을 감화시키는 거예요. 오늘도 당에 맡겨진 혁명갑을 2배, 3배로 수행하기 위하여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처음부터 방송이 이제 들어가거든요. 멘트부터 시작해서. 근데 그걸 한 몇 번 읽다 보면 저희도 힘들어요. 음악을 또 틀어주죠. 씩씩한 노래 딴딴딴 딴따다단따따 이런 노래를 몇 개 이게 쫙 틀어주고 그다음에 또 내가 또 이제 다음에 할 거거든. 노래를 또 약하게 하고 또 음악을 그리고 10시쯤에는 좀 약간 좀 기력을 좀 회복하고 11시부터 12시까지 또 하거든요. 그 점심 방송이거든요. 그때는 같은 때는 뭐 시도 읊어주기도 하고 당에 관한 정책을 알려주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독성 이야기 김정일이 어렸을 때 이렇게 예의가 높았다더라. 아버지한테 이렇게 충성하는 사람이었더라. 아무튼 그게 세뇌교육이에요. 한마디로 우리 장군님이 얼마나 허탕하고 위대하고 한 세기에 정말 한 분이나 태어날까 말까는 위대한 지도자인지 또 독성 같은 거 읽어줘요. 그럼 다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기업서를 끼고 있는 그 군 사람들도 다 제 목소리를 듣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들려나가는 그 몇 킬로 반경이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다 들려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다 감화교양 시키는 거예요. 한마디로. 토요일 같은 데는 토요 학습. 네, 그때는 또 방송은 말고 해설 강사가 있어요. 해설 강사는 계속 그 감화교육 시키는 거예요. 김일성의 아버지는 누구였고 김정일의 무슨 뭐 할아버지는 누구였고 우리가 이걸 따라 배워서 어떤 사람들이 돼야 돼. 그리고 또 받아 적는 말씀 발치라는 게 있어요. 선전비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발치하면 밑에 사람들이 받아 적어야 돼. 그리고 또 그날 오후엔 또 당원들은 당원생활총화 그리고 사라청은 사라청생활총화 직맹은 직맹생활총화 이런 식으로 다 생활총화를 또 하게 돼 있고요. 일요일 날은 뭐 어쩌다 쉴 때도 있고 나와서 자기네가 못한 부분 정리할 때도 있고 일요일은 저희 같은 경우는 좀 셌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하면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다니까요. 저도 눈물이 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시를 읽고 방송을 하다가 눈물 흘린 적 있다니까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띵띵띵 캐리터당이 악랄한 사이주의 뭐 말살 책동으로 인하여 어렵고 힘든 길을 가고 있다. 여러분 이럴 때일수록 우리 당을 더 잘 받들어야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운다니까. 내가 울면서 목소리도 울게 나. 아니 지금 생각하면 난 너무 웃겨. 정신 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대한민국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살았으니까 야 이게 정말 세뇌 교육을 이렇게 더럽게 시키는구나. 이러니까 북한 사람들이 순한 양이 돼가지고 거기서 반란 한번 일어나지 이런 식으로 아마 한숨을 쉴 것 같아요. 근데 저희는 거기에 그냥 처음부터 거기서 태어나가지고 우물 안에 개구리로 거기서 살다 보니까 이게 그냥 정상이고 다른 나라도 다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내보내야 될 방향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 대한민국은 어떤 알 권리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궁금한 거 내보내잖아요. 근데 북한은 뭐 어dim에서 사고가 났다. 막 탄강에서 발파하다가 물어나가지고 20명이 죽었다 이런 건 내보냈다. 큰일 나는 거죠. 그런 거는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람 타고 거기에 다 나가는 거 알아요? 탄강에서 예를 들면 뭐 발파공이 발파를 잘못해가지고 다 날아가가지고 20명이 죽은 적도 있거든요. 그것이 위에 보고는 되겠죠. 근데 다 이렇게 위에 보고될 땐 다 비밀로 보고되는 거지. 그것이 방송으로 나간다든지 하여튼간 불리한 거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적이거나 북한의 이미지에 미를 흐리는 그런 내용들이 보고되면 안 돼요. 어디서 기차가 뭐 탈선돼가지고 거기서 400명이 사망됐다더라. 이런 것도 내보내면 안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나쁜 건 내보내면 안 돼요. 좋은 것만 내보내야 돼. 그리고 우리 마음대로 그 원고를 정할 수가 없는 거예요. 딱 거기 나오는 뼈에 맞춰서 내보내라는 양식에 맞춰서 당에서 내보내라는 정책이라든지 방향에 맞춰서 원고를 다 써야 돼요. 네, 북한의 TV는 매일 하루 종일 나오는 게 아니에요. 일요일하고 토요일만 오전 9시 반인가? 10시부터 시작하고요. 밤 10시면 또 끝나요. 이제 TV 시작할 때 우리나라 애국가 있죠. 북한의 애국가가 나와요. TV 끝날 때 애국가가 또 나오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행사하잖아요. 행사할 때는 그것도 완전 그 찬양적인 노래가 있어요. 뭐 김일성 장군의 노래, 김정일 장군의 노래, 요즘은 또 김정은 장군의 노래까지 부르겠죠. 북한 사람들이 그걸 애국가를 잘 모르는 사람들도 있다니까요. 그 TV 틀면 재미난 프로그램도 있어요. 애들이 제일 좋아하는 5시 몇 분에 아동영화 시간이라고 있거든요. 그때 막 뭐 약간 뭐 거구려의 역사를 막 자랑하는 소년장수, 그리고 애들이 좋아하는 과학 아동영화인데 영리한 너구리라는 아동영화도 있어요. 그리고 연필 폭탄, 그건 약간 사상이 들어가 있어요. 그 폭탄, ICBM 막 그런 공부 잘해가지고 막 연필이 ICBM 돼가지고 막 날아가서 막 적들이 서구를 막 파괴하는 그런 거예요. 영리한 너구리는 약간 뭐 순수해요. 공부를 잘해서 지혜롭게 모든 걸 풀어나간다. 그리고 친하게 놀더라도 경쟁할 때는 항상 1등을 잃지 않는 영리한 너구리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선현장수는 아버지의 뜻을 이어서 나라를 지키게 한 선현장수, 내 나라에 충성하고 의리를 지키는 그런 선현장수의 애국적인 모습을 담아서 사람들에게 설득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 선현장수라는 아동영화 할 때는 밖에
도적놈들이 개도 훔쳐가고 돼지도 훔쳐가고 토끼도 훔쳐가는데 앉아서 선현장치를 보고 있었대요. 그렇게 재미있거든요. 그래서 볼만한 프로그램들이 약간 뭐 토요일 일요일 같은 때는 외국 영화, 러시아 영화, 옛날에 구소련 때 영화, 그리고 알바니아 영화, 중국 영화, 그런 혁명적인 영화 뭐 이런 걸 많이 보여줬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런 것도 안 보여져요. 다 북한 영화, 월미도, 막 북한에서 만든 월미도 3일 동안 한 개 중대가 미국의 뭐 군함 그리고 대한민국의 국군이 쳐들어오는 거 월미도에서 막았대. 근데 알고 봤더니 여기 와봤더니 1시간도 못 버텼더라는. 근데 북한에서 3일 버텼대요. 뭐 맨날 죽을 때마다 무슨 김일성 장군 만세 뭐 이러면 죽어요. 그런 것만 맨날 보여주고 있어. 이런 게 있어요. 여청무대 시간이 있거든요. 여청무대라는 게 우리로 말하면 열린음악회가 북한의 여청무대거든요. 저는 어려서부터 그 열린음악회 아나운서가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예쁜 여자가 딱 나와가지고 거기 좀 젊은 아나운서예요. 그리고 거기는 약간 막 호소력 있고 막 이렇게 안 해도 돼요. 뭐 흘러가듯이 해도 돼요. 오늘도 당의 부름을 높이 받들고 일터와 처소마다에서 전국의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뭐 이런 식으로 다큐멘터리 항상 우리 인민을 위하여 현지지도의 길을 걷고 계시는 위대한 장군님 뭐 이런 거 맨날 보여주고. 그러니까 야야 TV 꺼라 TV 꺼라. 야 아동영화 시간이다. 그때 또 TV 켜고 저희 아빠가 야 TV 꺼라. TV 안 꺼? 맨날 했던 소리 또 하고 또 하고. 아버지 왜 그래요? 내가 야 듣기 싫어. 어렸을 땐 그걸 이해 못했어요. 근데 철이 들면서 알게 됐죠. 북한의 정책이 나쁘다는 거 알았죠. 저희 아빠 같은 경우는. 저희 아빠, 저희 어머님이다. 이제 오리지널 평양 사람인데 아빠가 화물차 운전 트럭 기사를 하셨어요. 북한은 그런 거 알아요? 당에 대해서 욕하면 안 돼요. 우리 아빠가 하는 방식에 맞는데 행정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막 지시를 내리니까 행정간부하고 정말 이렇게 말다툼이 좀 있었어요. 근데 그때 김정일이 70년대에 둥국하면서 평양에 물갈이가 시작됐거든요. 약간만 성분이 안 좋다든지 그리고 약간 직장에서 말썽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몽땅 지방으로 추방시켜라 이러다 보니까 거기에 저희 아빠 이름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희 추방됐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과 저희 아빠하고 말다툼 막 하다가 에이 너희 아빠 고집 때문에 우리가 평양에서 추방된 거야? 아니 간부들한테 좀 사바사바하면 안 되니? 저렇게 노니까 믿게 보이디? 평양에서 살면 일단은 명예가 있고 배급을 일단 100%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계란이든 학교에 가면 학생들에게 콩우유, 사탕 그리고 사과까지 공급해요. 지방은 그런 거 개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방 애들하고 평양 애들하고는 레벨이 키부터 달라. 그리고 생김새가 달라요. 평양 애들은 사탕도 먹고 사과도 먹고 우유도 먹고 학교에서 영양 공급이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방 애들은 집에서 옥수수밥이나 집에서 해주는 된장찌개 먹지 않으면 학교에서 먹주는 거 개뿔도 없어요. 그리고 평양은 시민증이에요. 지방은 공민증이에요. 평양은 시민으로 칭송해주고 지방은 그냥 너네는 일반 노동자 공민이라고 해요. 달라요. 그리고 평양 시민증 가지고는 전국을 다 갈 수 있어요. 근데 공민증 가지고 평양에 들어가려면 여행 증명서를 미리 신청해서 열흘이나 한 달 된 다음에 평양에서 승인번호가 떨어져야 평양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평양 사람들은 명예에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세계적인 문화 도시다 뭐 이래가지고 이 사는 그 명예적인 거 그리고 공급하는 거 이거에 따라서 사람들이 생각하는 각도도 그렇고 되게 뭐라고 해야 되지? 지방 사람들보다 약간 세련됐다 이렇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사람들은 야 평양 사람들은 사람이고 우리는 짐승이지 이러는 거예요. 고모는 시집가서 다른 데서 살다 보니까 거기 또 성분 좋은 데 시집가다 보니까 추방 안 됐어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네 뭐 이모, 외삼촌 이런 사람들 다 평양이 다 있어. 저희 가족만 추방돼요. 저희 아빠 때문에. 엄마는 바늘 따라 실 간다고 아빠 따라 추방당한 거지. 그래서 저희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나 그냥 너희 아빠하고 이혼했으면 내가 평양에 남는 건데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아빠가 미친 소리 하고 있니? 막 이러더라고. 김정일이 둥국할 때 그때 평양시 범평양 서평양역에서 정말 저희 엄마가 말한 게 몇천 명이 추방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어디로 갔는지 하여튼간 기차가 며칠 동안 그 추방 가족들을 싣고 계속 날랐다고 그러더라고요. 이혼하면 저희 엄마는 평양에 남겠죠. 근데 그때 당시 이혼한다는 거는 정말 힘든 거예요. 여자가 혼자 산다는 거는 그 여자가 그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뭐 어째서 뭐 여러 가지가 붙는 거예요. 그 이혼한다는 거는 엄청 북한사에서 불명예스럽고 사람들이 지탄받는 거였어요. 근데 북한 여자들은 그때 70년대 80년대는 이혼이라는 건 생각도 못해요. 남자가 이 여자가 뭐 애를 못 낳는다 이러면 당에 제기해가지고 이혼할 수는 있어요. 근데 여자가 이혼하자 하고 남자를 이렇게 나 이혼하겠다 이 남자하고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북한은 약간 남자가 센 거 알지? 여자는 약간 약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자가 먼저 이혼하자 이런 게 없어요. 요즘은 안 그렇대요. 요즘은 많이 바뀌어가지고 결혼했다가 여자가 뭐 남자가 약간 좀 이렇다 이러면 야 우리 이혼하자 한번 결혼해봐서 살아봤으니까 이혼해서 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뭐 깔끔하게 이혼한다고 그러더라고. 그 대한민국 드라마를 봐서 많이 발전하고 많이 발전한 것 같아요. 옛날엔 결혼하기 전에 합방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요즘엔 결혼하기 전에 합방하고 결혼하자 뭐 이런 애들이 그런 추세로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야
북한이 많이 발전했구나. 전 놀랐어요, 정말로. 북한 학교 졸업하면 현역으로 군대 나갈 사람들은 군대 나가고, 거기서 뽑혀서 정말 대학교 갈 사람들은 대학교 가고, 그것도 다 현역이잖아요. 직발생이라고 하거든요. 직발. 그리고 나머지는 아버지가 노동자면 노동자 구에 거기 직장에 배치받고, 아버지가 협동농장원이면 농장에 배치받아요. 그래서 노동자 계급, 농민 계급, 사무원 계급, 이렇게 세 개의 계급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아빠는 노동자잖아요, 노동자. 근데 내가 대학이나 군대에 못 나가면 저희 아빠가 다니던 직장이라든지 거기 주변에 있는 직장에 배치받아야 돼요. 근데 제가 그 말단 전문학교에 배치를 받았어요. 근데 갔다가 1년도 뭐 있어서 중퇴하고 왔어요. 그러니까 제 문서가 다시 그 탄광에 배치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 거기 들어갔는데 마침 제가 하수를 하다 보니까 기동예술선전대 뽑혔거든요. 그러니까 기동예술선전대는 그 4,000명 있는 노동자 중에서 직속 12명의 그 전문 예술인은 아니고 선전대라고 해서 12명이 있어요. 거기에 뭐 악거된 수도 있고 나팔 수도 있고 화술하는 사람도 있고 노래하는 사람도 있고, 다방면으로 뭐 전문가는 아니지만 다방면적인 사람. 그러니까 북한은 대부분 다 수동적으로 노동이잖아요. 땀을 흘리며 노동을 하는데 약간 그래도 반사모직이지만 그리고 옷차림을 깔끔하게 입을 수가 있고, 다른 사람들이 봤을 때는 명예적으로 되게 그래도 막 이렇게 보는 직업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지 사실은 뭐 그게 크게 뭐 먹을 날이 있는 직업이라든지 뭐 위대한 직업이 아니에요. 뭐 사람들 방송을 하면 되게 막 이렇게 위대하게 보는데, 글쎄 뭐 중앙당에 있는 버더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위대하게 보거든요. 벤츠도 선물 받고 집도 선물 받고 노력영웅 훈장, 뭐 인민영웅, 노력영웅 칭호 막 받더라고요. 저희하고는 잽이 안 되죠. 이런 때는 기분이 좀 좋아요. 방송차 타고 나가다가 군인들이 막 지나가거든요. 저희한테 박하사탕 줄 때도 있고요. 뭐 이렇게 파운데이션 같은 거 방송동무 이거 쓰라요 하면서 이렇게 저희한테 선물 줄 때도 있고, 우리 좀 얘기 좀 나눕시다 뭐 이렇게 좀 희약까지 걸 수도 있어요. 그땐 되게 좀 우쭐렁거리지. 좀 약간 좀 그럴 때도 좀 있어요. 사실은 진짜 저 같은 경우는 되게 교과서대로 하다 보니까 방송할 때 비겁한자야 갈라면 가라, 뭐 우리는 불륜기를 끝까지 지키리라, 뭐 이렇게 말처럼 했는데 행동도 나 그렇게 하리라 뭐 이랬거든요. 근데 사실은 저희 집에서 탈북자가 나온 게, 저희 오빠가 군사복마다가 제대돼가지고 중국으로 도망쳐서 대한민국에 먼저 들어왔거든요. 근데 저희는 몰랐어요. 근데 그게 98년도에 이제 브로커를 통해서 저희 집에 연락이 왔고, 저희 어머님하고 제 동생은 처음에 저를 속였거든요. 오빠가 뭐 어디 죽지 않고 살아내 있다더라 여기까지 했는데 2000년대에 들어와서 남조선에 가 있다더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 오빠하고 전화통화를 한번 하게 됐어요. 그때 2000년대 첫 시기였잖아요. 근데 저희 오빠가 대한민국에 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오빠야, 대한민국은 또 어느 나라니? 내가 그랬는데 대한민국이 남조선이고 남조선이 대한민국이다 이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저희 집에 TV가 있었는데 중국에서 나오는 홍매 TV로 그때 약간 이제 중국 TV를 저희가 직접 이렇게 전파를 봤었어요. 근데 물론 북한 보이브에서 딱지라든지 아니면 채널을 뽑아놨는데 저희가 다시 밤에 채널을 꺾고 막 보기도 하고 막 이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연변 조선족 자치 그 방송이 한국말로 해요. 그 한국말로 딱 들었는데 어느 순간에 평양 아나운서 방송에서 우리 대한민국 서울 방송으로 바뀐 거 있죠. 그 아나운서의 말씨가 흘러간 어눌이라는 채널이었나? 내가 그걸 딱 봤는데 옛날에는 북한 버더원의 말을 따라 했는데 어느 날은 서울 말을 따라하는 거예요. 저 어느 나라 목소리지? 되게 쉬워 보이면서도 약간 간사하면서도 좀 신기하다 막 이런 식으로도. 그리고 그 수요일하고 목요일마다 대한민국 드라마를 했어요. 그래서 그걸 몰래 이제 보면서 저건 영화고 드라마니까 다 거짓말이겠지 했는데, 저희 오빠하고 통화하다가 그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영화 드라마는 다 사실을 진짜 영화로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말이 되게 혹하긴 혹했어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남자친구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나는 죽을 먹더라도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우리 저국에서 살아야 돼 막 이렇게 생각을 아니 근데 저희 오빠가 저희 어머님하고 동생을 돈을 주겠다고 두만강가에 유도해가지고 탈북시켜가지고 베트남인가 캄보디아에서 잡혔어요. 2달 만에 북송돼가지고 내가 순간에 반당반의명 정파분자가 되더라고요. 아니 너 그냥 선전비서가 찾아서 딱 갔는데, 야 너희 엄마하고 동생 탈북하다가 잡혀서 보위부에 있다면서? 그날로 내가 사표 냈다니까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를 보는 인식이 다 반당반의명 정파분자? 그런 눈빛으로 다 바라보고 정말 괴로웠어요. 그리고 제 동생이 또 일벌 100개 한다고 해서 중산 교도소에 가야 된대. 그걸 또 누가 힌트로 알려주다 보니까 제 동생이 매일 우는 거예요. 내가 이제 중산 교화소에 가야 되는데 나 막. 북한은 교화소라고 해요. 우리말을 교도소라고 하지요. 매일매일 초상집 같은 거예요. 안 되겠다. 그럼 너 나 가면 갈래? 좋아. 그러면
내가 너 남조선까지 무사히 데려다주고 나는 다시 와서 남자친구랑 결혼해서 살아야지. 이런 어리석은 생각 안고 대한민국에 있는 저희 오빠랑 연결 가져가지고 탈북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까지 와서 북한에 돌아가겠다는 생각 다 없어진 거죠. 그 어리석은 생각이었다는 게 그냥 꿈이 깨버린 거죠. 대한민국에 와서 6개월 동안 여권을 안 해줬어요. 처음에 저희가 탈북민들 대한민국에 나오면 여권을 6개월 동안 안 해줬고요. 그리고 와서 저희가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이제 몽골 국경을 넘을 때 생사의 운명을 죽느냐 사느냐 하는 판가리로 넘었는데, 근데 저희 오빠가 대한민국에서 교회 다니면서 거기에 이제 장로님들과 집사님들하고 기도를 했대요. 금식 기도. 그래서 그게 고마워가지고 인사하러 하나원에서 나오자마자 그 교회에 일요일 날 갔거든요. 근데 장로님들하고 집사님들이 얼마나 좋고, 야, 저는 정말 이렇게 선량하고 이렇게 착하고 좋은 사람들이 있을까? 내가 북한에서 그렇게 착한 사람들 몇 명 만나본 적이 없는데 대한민국에는 그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거기서 제가 감동을 받고 그 영향, 선한 영향으로 인해서 제가 거기서 내가 북한에 가려고 했던 그 어리석은 생각 깨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있던 찰나에 어머님도 추방당해서 탈북시키려고 한다. 이제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이제 어머님도 오겠는데 내가 저 북한에 가면 어머니도 없겠구나 이 생각하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싹 없어졌지요. 있어요. 저는 하지 않지만 저는 뭐 가족들이 여기 그래도 연속으로 뭐 다 오다 보니까 연결 가질 가족이 없거든요. 직계 가족은 다 왔어요. 근데 제 주변에서 보면 친구들이 북한하고 전화하거든요. 저하고 막 얘기하다가 야 조용해, 북한하고 전화해. 소중한 전화예요. 막 엄마 그래서 받았어? 받았어? 그래 얼마 받았는데? 그래서 집에까지 잘 들어갔어? 그래서 지금 쌀 얼마 하고 있어? 뭐 이러면서 전화한다니까요. 그렇죠. 근데 티를 내면서 살 수는 없어요. 숨겨서 살아야 돼요. 옛날에 저희 경험을 봐서라도 저희 오빠가 돈을 보내줬잖아요. 그러면 그걸 저희가 얼마나 티 안 나게 썼는지 알아요? 돼지고기 사러 시장에 가도 그 돼지고기를 보이지 않게 사와야 됐어요. 그리고 그거 끓여 먹을 때도 냄새 안 나게 정말 보이지 않게 끓여 먹어야 될까? 아니 뭐 도적질인 돈도 아닌데 아무튼간 이게 남조선에서 받은 돈이라는 게 들킬까봐 일부러, 그리고 저희 어머님이 일부러 장사 아주 열심히 하는 사람처럼 또 보여줘야 되고 일부러 시장에 나가서 메타까지 다 샀다니까요. 이거 뭐 요 40cm에 얼마라는 게 있어요. 그리고 장세를 매일매일 내거든요. 일부러 장사해서 우리는 거기서 쌀이랑 부식물이랑 사다가 이렇게 산다. 국가에서 배급을 안 주는데 저 집은 어떻게 밥을 저렇게 잘해 먹고 사냐. 명절 때는 어떻게 떡을 해 먹냐. 그리고 딸이 뭐 어디에 갈 때 도시락도 잘 싸왔다더라. 이게 다 당에 다 보고가 돼요. 그러니까 뭔가 근거가 있어야 돼. 제 돈 가지고도 마음대로 못 써요. 북한에서는 티내면 안 돼요. 탈북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전에는 저희가 그 두만강이나 압록강을 건널 때 국경 경비대원들 그들한테만 뇌물 먹이면 됐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 국경 경비대뿐만 아니라 걔네가 이제 교방으로 계속 이렇게 교방으로 경비선대요. 그러니까 누가 여기 서는지 모르니까 뇌물을 먹여도 이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에 또 개를 가지고 보위원들이 거기를 또 순찰을 한대요. 근데 걔네는 국경 경비대하고 별개래요. 거기다가 또 전기 철조망을 치고 거기에 CCTV까지 달았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다 깡통까지 매달려가지고 딸라당 하면 막 초소에서 따다닥 거기 집중적으로 가고 그 앞에는 또 무슨 뭐 함정을 파놓고 거기에 판자에다가 무엇을 또 이렇게 박아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탈북하기가 너무 힘들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브로커들이 나섰는데 지금 브로커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탈북하신 분들은 정말 아시다시피 배를 타고 정말 목숨 걸고 그렇게 죽기 않으면 살기로 오시는 분들, 그리고 이미 해외 노동자로 나오셨다가 유튜브나 대한민국의 자유로운 소식을 접해서 대한민국으로 귀순한다든지 망명하시는 분들, 해외 공간에 나오셨다가 대한민국의 모습이나 세계의 자유로운 모습을 보고 오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또 요즘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그 시장에 나가면 저희 어머님 같은 경우도 이게 40cm, 60cm 이 장마당에서 장세내는 메탁을 내가 돈 주고 샀어요. 근데 요즘은 국가에서 돈을 더 빨아내기 위해 가지고 간판을 또 만들려고 했대요. 그럼 내가 예를 들면 쌀가게를 한다 이러면 이쁜이네 쌀가게 이런 식으로, 그럼 내가 지영이잖아요. 그럼 지영이네 쌀가게 해가지고 이 간판을 내걸고 이 간판을 등록하면서 세금을 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개인들한테서 세금을 쪼아내기 위해서 간판까지 지금 만들어 파는데 그 간판 값이 2년 동안 장사해야 내가 볼 수 있는 금액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그 가격을 어마어마하게 매겨가지고, 그러니까 쌀가게를 한다면 우리 둘이서 간판을 내는 거예요. 여기를 들으면 이쁜이네 쌀가게하고 지영이네 쌀가게가 둘이서 합작해가지고 이쁜이네 쌀가게 이런 식으로 간판을, 그 간판비를 둘이서 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이 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서 돈을 뜯어가기 위해서 별난 악착한 방법을 다 쓰더라고요. 그리고 또 카드가 나왔더라고요. 카드. 북한에 신용카드가 없는 거 알죠? 체크카드가 나왔는데 평양은 백화점이나 마트가 있기 때문에 체크카드에다 내가 돈을 넣어가지고 그만큼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지방은 백화점이 없어요. 백화점에 가려면 도에 있는 외화상점에
상점이라든지 그런 데 가면 카드를 쓸 수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시장은 다 현찰치기예요. 근데 국가가 그 카드를 무조건 2장씩 만들어서 개인들에게서 돈을 쪼아내더라고요. 이 카드 무조건 사라는 거예요. 아니 카드 나 필요 없는데도 무조건 국가가 발급해주니까 사야 되는데 그럼 이거 2장에 2만 원씩 걷어가는 거예요. 한 장당 만 원. 근데 그 카드는 집안에서 굴러다니는 거 있죠. 그렇게 국가가 지금 돈을 엄청 빨아내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사람들이 아니 먹고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카드를 만들어서 뭐하냐, 이 카드는 딱 필요도 없는데 우리는 지방에서 평양 사람들한테나 만들어주지, 우리는 이 카드에서 정말 필요 없다니까 막 이런데요. 사람들이 너무 어처구니 없어가지고. 정말 대한민국에 제가 오게 된 것은 정말 행운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유롭게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만약에 북한에 계시는 우리 북한 동포들이 저를 보신다면 저것이 가짜일까? 아니면 썰전일까? 이렇게 의심하지 마시고 기회가 되면 탈북하십시오. 네, 이 유명한 랭킹 스쿨 유튜브 채널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십시오. 감사합니다.